안녕하십니까. 조주기능사 진행할 류중호입니다. 윙크넷에서 나온 조주기능사 교재를 보시면 핵심 이론과 핵심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습과 복습을 하시기 좋고요.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총정리를 하시면 조주기능사 필기시험은 쉽게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주기능사는 전반적으로 양조학개론, 주장관리, 그 다음에 생활영어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양조학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간략하게 쪽집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료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음료 흔히 베버리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식음료 중에 마실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전반적으로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베버리지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요. 일단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과 알코올이 없는 논알코올릭 베버리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알코올릭 베버리지를 보시면 또 술이 흔히 우리가 이제 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마실거리를 알코올 음료, 즉 술이라고 정의를 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국제법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음료를 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약사법에서는 6% 이하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로 이제 나눌 텐데요. 이 알코올릭 베버리지, 자, 여기에는 크게 또 다시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 논알코올 베버리지에서는 크게 카보네이티드 드링크라 해서 탄산음료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주스라든지 우유처럼 영양음료가 있고요. 많이 드시죠, 요즘? 세계 3대 기호 음료라고 하는 커피, 코코아, 티가 포함이 되는 기호 음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음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표현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조학개론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하나의 이 표를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 하나하나 부분 핵심 요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아마 조주기능사 필기시험에 나오는 적어도 한 과반수 이상의 문제는 쉽게 맞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제일 먼저 알코올릭 베버리지 중에서도 양조주를 한번 보시면요. 양조주 펄먼테이션, 발효죠. 미생물에 의해서 당분이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전환되는, 이렇게 전환되어서 만들어진 음료를 양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막걸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주 있죠. 청주. 자, 이 청주를 이제 약주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고급술 청주인데, 그죠? 약주.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걸 사케라고 하고요. 정종이죠. 정종도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대표적인 게 가장 양조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마시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음료, 바로 맥주가 있죠. 그 다음에 맥주와 또 버금가는 뭐 인류 최초의 술이다, 최초의 술은 맥주다, 아니다, 와인이다,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고 역사 속에서도 많이 존재를 하는, 그죠? 와인을 크게 많이 치는데요. 자, 큰 부분 양조주에서 가장 큰 타이틀은 바로 맥주와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기시험 중에서도 이 맥주, 와인,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전통주가 들어가면서 전통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주에 대한 핵심 요제를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맥주와 와인은 또 잠시 후에 또 다시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 또 버금가는 게 요즘 많이 있는 게 멕시코 술 하면 데킬라가 있죠. 데킬라를 만드는 원료가 아가베인데요. 아가베를 발효해서 만든 발효주, 바로 풀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풀케라는 단어가 약간 낯선데 이것도 많이 나와요. 영어 문제로도 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조학 중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 풀케라는 단어 꼭 이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조주는 당분이 미생물,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전환돼서 만들어진 알코올 음료예요. 그래서 이 양조주의 특징은 알코올 도수가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맥주의 평균 도수는 일반적으로 4도를 잡고 있습니다. 4% 이상이 되면 독한 맥주, 강한 맥주라고 얘기하죠. 4% 이하면 약한 맥주, 이렇게 좌우를 하고요. 와인 같은 경우도 평균 알코올 도수가 10에서 14.5도, 15도까지 가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3도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풀케도 그렇고요. 막걸리, 청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한 13도에서 15도 정도로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알코올을 만드는 장본인 미생물이 알코올을 막 만들다 보면 이 알코올은 어떠한 작용을 하냐면 살균 작용을 하죠.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자기를 만든 미생물도 균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살균, 즉 미생물, 효모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효모균이 자기가 죽지 않을 만큼의 알코올 도수를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0도 이하입니다. 양조주의 특징은 알코올 도수가 낮다. 그 대신에 맛있다. 맛과 향이 살아있다. 와인은 포도의 가실의 맛, 상큼한 맛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 청주 이런 부분은 곡물의 향, 누룩의 향이 그대로 배어 있죠. 그 다음에 맥주 하면은 뭐 보리로 만든 구수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거품이 어우러져서 탄산이 있는, 청량감 있는 그러한 그 양조주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칵테일을 만드실 때는 양조주는 그 자체로 많이 마십니다. 맛과 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알코올 도수가 낮고 맛은 좋지만 알코올 도수가 낮기 때문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장기 보관이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와인 부분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게 있어요. 품종이라든지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장기간 수십 년 동안 저장, 숙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조주는 알코올 도수가 낮기 때문에 저장 관리, 숙성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선도에 굉장히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 주장 관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거죠. 선입선출입니다. 많이 보셨죠? 뭐 우유라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맥주도 신선한 맥주를 먹기 위해서 제조일자라든지 이게 언제 나온 건지 어떤 날짜를 확인하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입선출을 일반적으로 P4라고 하는데요. First in, first out이라고 그러죠.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생리에 잘 나옵니다. P4, 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 이 부분. 다음 중 선입선출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선입선출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아, 선입선출은 장기 보관하지 않고 빨리 신선한
회전을 빨리 시켜줘야 되는 거구나.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써야 되는 물건이구나. 물품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 그 다음에 뭐 막걸리, 사케, 그죠? 이런 알코올 도수가 낮은 거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양조주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물론 이제 잠시 후에 양조주, 맥주라든지 와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갑니다. 왜냐면 이제 맥주라든지 뭐 와인 학개론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이런 부분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짚어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조주를 자, 퍼먼티드 리커라고 얘기를 하죠. 펄먼테이션. 이 펄먼테이션이라는 단어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펄먼테이션, 발효다. 발효는 당분이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전환이 된 거다. 그래서 이게 펄먼테이션 리커, 양조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양조주는 흔히 또 이제 발효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발효주라고도 많이 불러지기도 해요. 자, 이번에 이제 증류주를 보면요. 증류주는 알코올의 끓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디스틸드, 그죠? 끓는 점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디스틸드 리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끓는 점을 보면은 자, 물은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100도라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알코올은 자, 액체에서 기체, 기하가 되려면 여기에서는 보통 78.5도의 온도에 도달하면 액체에서 기체가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흔히 막걸리가 있죠. 막걸리 알코올 도수를 보통 6에서 8도로 잡습니다. 그죠? 평균적으로 많이 시판되는 도수가 6도예요. 이 막걸리를 자, 소주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증류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6에서 8도 정도 되는 알코올을 넣고 여기다가 끓인다 이거죠. 자, 장작불을 넣고 뭐 이렇게 쭉 끓입니다. 끓이면 이거는 알코올 함량이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흔히 얘기해서 수분, 물이죠, 물.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이 점점점 불을 가해서 끓이게 되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죠. 상승을 하면 알코올 도수가 78.5도가 되면 이거는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막걸리 안에 있는 6에서 8%의 알코올이 78.5도가 되면 먼저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는 얘기죠. 강한 알코올을 얻기 위해서는 100도씨까지 안 올라가면 이 물은 끓어서 기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상태로 조절을 하게 되면 강한 알코올만 뽑아서 만든, 즉 증류에서 나온 술이다해서 어때요? 뒤에다가 증류에서 나온 술주자 써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증류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증류주의 특징은 알코올 도수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조주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막걸리를 증류를 하게 되면 소주가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소주 부분도 이제 우리가 많이 마시는 희석식 소주가 있고 증류식 소주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증류식 소주가 되겠죠. 자, 희석식 소주는 이 증류식 소주 주정에다가 증류수를 타서 희석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증류식 소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와인을 끓여서 증류를 하게 되면
브랜디가 됩니다. 자, 가시를 원료해서 발효, 증류, 숙성했다. 이게 이제 브랜디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포도를 원료로 해서 발효한 술을 와인이라고 하고, 이 와인을 끓여서 그 안에 있는 알코올만 가지고 온 알코올도수가 강한 술을 브랜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포도 그 가실 중에서 이제 포도 이외에 다른 가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포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원료가 되면 이 와인이라든지 브랜디 앞에다 가실명을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실 포도가 아니라 다른 뭐 그 나무 딸기다, 라즈베리 와인,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는 어때 막걸리도 라이스 와인이라고 표기를 하죠. 와인 앞에다가 사용된 원료를 붙여줍니다. 자, 브랜디도 똑같아요. 브랜디라고 되어 있으면 포도를 원료로 해서 발효 증류한 강한 술을 브랜디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에 자, 브랜디의 원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포도가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포도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가지고 발효, 증류, 숙성할 수가 있죠. 자, 사과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앞에다가 사용된 원료 붙여주면 애플 브랜디가 됩니다. 자, 체리를 가지고 했다. 체리 브랜디. 그렇죠? 라즈베리 브랜디. 뭐 사용된 원료도 그대로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애플 브랜디의 대표적인 게 프랑스 칼바도스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게. 칼바도스라는 거. 이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죠. 자, 이렇듯 증류주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만드는 기술도 양조주에 비해서 한 단계 더, 그렇죠? 증류라는 기술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류주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거 있죠. 세계의 명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그렇죠? 흔히 맥주, 보리맥자 술주자죠. 보리로 만든 술이다. 그렇죠? 자, 맥주를 증류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위스키가 되죠. 일반적으로 보리를 발효해서 그 다음에 증류를 하는 건데, 발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당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자, 보리는 아밀라제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수분만 들어가게 되면 발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만든 맥주를 증류해서 나온 게, 자, 보리에 싹이 난 걸 메가라고 얘기하죠. 메가. 그렇죠? 흔히 자, 보리맥자 사가가 됩니다. 맥주의 원료는 메가고, 이 메가가 영어로 표시하면 몰트가 되죠. 몰트.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리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고 맥주를 증류하면 바로 몰트 위스키가 됩니다. 자, 증류주 중에서 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또 아까 브랜디와 더불어서 또 위스키인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 위스키의 정의, 자, 뜻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고 가야 됩니다. 위스키라 하면 크게 네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자, 농산물, 자, 술이 되기 위해서는 당화가 필요하죠. 그죠? 효모가 이 당을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모든 원료를 당화를 시켜야 됩니다. 당화. 그죠? 그래서 이걸 매싱이라고 하죠. 매싱. 당화를 시켜야 되고요. 첫 번째가, 자, 매싱, 당화시킨 부분을 이걸 토대로 해서 발효. 그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퍼먼테이션, 발효죠, 발효. 자, 이 발효로 해서 나온 게 아까 맥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걸 증류를 합니다.
자, 디스틸드. 증류를 했죠. 자, 증류를 하면 강한 알코올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위스키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바로 숙성이라는 단계가 들어가 줘야 된다. 에이징. 이 네 단계가 거쳐야지만이 위스키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4대 위스키가 있습니다. 자, 가장 최초의 위스키, 아일랜드에서 만든 아이리시 위스키가 있죠. 자, 아일랜드에서 보리를 그렇죠? 당화해서 발효해서 증류해서 숙성한, 그래서 나온 게 뭐 최초의 위스키다. 그래서 존 제임슨 있죠. 자, 여기에서 위스키. 자, 아이리시 위스키는 최초의 위스키다. 자, 오랜 간수법으로 해서 이가 포함이 됩니다. 아이리시 위스키가 있고요. 이 아이리시 위스키, 자, 그 헨리 3세 위에서 아스키보가 있더라.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로 전수돼서 나온 게 스카치 위스키죠. 자, 스카치 위스키는 똑같이 보리를 당화해서 발효해서 증류해서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카치 위스키가 있고요. 자, 스카치 위스키는 여기에서 SKY로 표기를 합니다. 자, 이 아이리시 위스키가 대서양을 건너서 전파됐던 게 이제 아메리칸 위스키가 있죠. 미국에서 원료를 옥수수, 콘을 발효해서 증류해서 숙성한, 그래서 아메리칸 위스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치 위스키가 또 전파돼서 나온 게 또 캐나디안 위스키,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 그 캐나디안, 그죠? 로얄, 그 다음에 캐나디안 클럽, 크라운 로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시그램스 VO, 이렇게 캐나디안 위스키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4대 위스키는, 자, 아이리시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 이렇게 꼽습니다. 자, 산지별로 했을 때 5대 위스키까지를 꼽아요. 왜? 여기에 재패니 위스키를 꼽습니다. 그렇지만 재패니 위스키는 자, 1920년도에 스코틀랜드로 가서 전수받아 와서 그대로 만든 거라서 스카치 위스키와 굉장히 흡사,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외해서 4대 위스키를 꼽습니다. 자, 위스키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WHISKY, 이건 스카치 위스키와 캐나디안 위스키를 표기하고요. 아이리시 위스키와 아메리칸 위스키는 가운데 사이에 이자를 표기를 해준다. 뭐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다음 중 4대 위스키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스키의 4대 과정, 이거 매싱, 퍼먼테이션, 디스틸드, 뭐 에이징, 디스틸드, 그죠? 자, 증류를 했다는 얘기니까 이 네 부분, 이 4대 과정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저장 숙성에 대한 부분이 없죠.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하지 않는 이상은 뭐 언제까지 뭐 여유있게 마실 수가 있는, 그죠? 피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다양해지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자, 증류주와 같이 연관돼서 마시면 좋은 음료가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잘 나와요. 흔히 이걸 체이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메리칸 위스키는 자, 같이 마시면 좋은 게 대표적인 게 콜라다. 그래서 나온 게 버번 콕, 그죠? 자, 아메리칸 위스키는 뭐 버번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이제 증류주 할 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나온 게 뭐 진. 자, 증류주 중에서 또 나온 게 있죠. 또 진이라는 게 있죠. 진. 이거는 이제 그, 자, 홀랜드의 대학 교수였던 프란시스쿠스 실비우스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바로 이제 주니퍼 베리. 자, 증류한 주정, 강한 알코올에다가 이 주니퍼 베리
그죠? 두송실, 그죠? 두송실 이걸 첨가를 해서 여기에 레몬, 라임, 뭐 안젤리카, 시나몬 등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혼성주입니다. 자, 이걸로 해서 뭐 네덜란드에서 만들었고 영국인들이 세련되게 했고 뭐 미국인이 영감을 주었다 해서 세 개의 나라를 꼽는데요. 자, 이 진도 그냥 강한 알코올에 주니퍼 베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도 진하면 주니퍼 베리. 여기에 연관된 체에서는 또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토닉 워터. 자, 이렇게 연관 지어 주시면 또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색, 무미, 무치. 그죠? 흔히 뭐 러시아의 국민주 얘기 많이 하는 보드카가 있습니다. 보드카는 뭐 밀,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여러 가지 곡물을 자, 당화해서 발효해서 증류를 해서 그죠? 자, 95% 이상 되는 강한 고농도 원액을 가지고 여기에 증류수를 넣고 희석을 해서 한 40도 정도의 알코올로 맞춘 굉장히 강한 술 보드카가 있죠. 자, 보드카는 특징이 무색, 무미, 무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무색, 증류해서 끓였기 때문에 무색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자작나무, 활성탄으로 여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향이 없습니다. 맛도 없어요. 그래서 무색, 무미, 무치가 보드카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보드카와 또 잘 어울리는 것도 토닉 워터도 잘 어울리고요. 또 이거와 잘 어울리는 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오렌지 주스. 자, 보드카를 마시고 오렌지 주스. 이게 굉장히 또 이게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에 보드카가 들어간 스크루드라이버라는 칵테일도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증류주에서 지금 이제 짚어본 게 브랜디 봤었고요. 그 다음에 위스키를 봤었고 진, 보드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럼이라는 게 있죠. 럼은 당미를 그죠? 자, 사탕수수를 줄기 즙을 짜서 끓이면 설탕이 되죠. 이 나머지 찌꺼기를 멜러시즈, 당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그냥 버렸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 버리는 걸 가지고 달짝지근한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물로 희석을 해요. 그래서 이걸 물로 희석을 해서 발효를 합니다. 발효해서 바로 증류를 하죠. 증류를 하면 알코올 수가 굉장히 높은 술, 바로 증류주가 됩니다. 자, 서인도 제도에 있던 원주민들은 술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증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영국인이 와서 이걸 강한 술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서 마시게 했더니 독한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 이거죠. 취해서 흥분 소동을 일으켰다. 럼블리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럼블리언의 어두를 따가지고 럼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사탕수수가 라틴어로 사카럼인데요. 여기에 마지막 어미를 따서 럼이라고도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탕수수의 즙을 짜서 설탕을 만들고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흔히 럼은 싸구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죠. 왜? 버릴 걸 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싸구려 럼주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그 사탕수수를 가지고 직접 즙을 짜내서 발효, 증류, 숙성해서 나온 프리미엄 럼주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이건 이제 다른 증류주에 비해서 그 사탕수수의 단맛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숙성을 통해서 나온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맛과 향이 많습니다. 자, 이 럼과 또 잘 어울리는 이것도 바로 또 콜라, 럼콕도 있죠. 럼콕. 이것도 대표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증류주 중에서 나온 게 데킬라. 자, 멕시코의 소주죠. 멕시코의 소주고요. 아까 이제 양조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멕시코에서 많이 있는 게 바로 용설란, 아가베예요. 자, 이거 아가베라는 단어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가베를 발효한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풀케예요. 풀케. 이 풀케를 증류한 게 데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설란을 술, 발효주로 만들고 이 발효주를 증류한 게 데킬라다. 그죠? 그래서 데킬라는 멕시코의 소주다. 자, 이 데킬라와 뭐 대표적인 건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유명한 칵테일이 마가리타라는 칵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데킬라 선라이즈라는 칵테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 데킬라의 원료는 아가베다, 용설란이다.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 이제 그 아쿠아비트라든지 그 다음에 오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증류주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 질문은 무조건 야,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래, 그 양조주는 몇 가지 안 되니까 양조주를 딱 맥주, 와인, 막걸리, 청주, 사케, 풀케 이런 부분 알고 있다가 나머지 부분이 증류주가 되겠죠. 그 부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혼성주. 불어는 리끼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자, 컴파운디드 리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게 혼성주예요. 자, 뭐냐면, 물론 이제 그 혼성주는 알코올을 원료로 합니다. 양조주가 됐든 증류주가 됐건,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맛, 향 또는 색깔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당분이 들어간 술을 혼성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성주의 원료는 증류주를 많이 쓰죠.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고 맛과 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색이라든지 맛이라든지 향을 집어넣어서 마시기 좋게 당분이 첨가된,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성주는 식후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혼성주, 리끼르 글라스가 있죠. 이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혼성주 부분은 뭐 여기에 약초, 향초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어때요? 대표적인 게 베네딕틴, DOM. 그래서 뭐 최고의 술을 최고의 신에게 바친다 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가실류. 증류주에 내가 좋아하는 멜론을 집어넣었다. 뭐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를 집어넣었다. 레몬을 집어넣었다. 뭐 여러 가지 과일이 많죠. 복숭아를 집어넣어도 굉장히 향긋하고 맛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자류가 있습니다. 종자류. 비냉커넬이라 해서요, 커피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살구씨로 만든 아마레토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 특수하게 들어가 있는 특수류로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벨리스 아이리시 크림. 그죠? 코코넛 크림이 가미가 된 거. 그죠? 이런 부분. 이 부분도 어차피 이제 조금 있다가 혼성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징을 좀 알고 계시면 좋다. 자, 여기에는 어떠한 맛을 집어넣던지, 어떠한 향을 집어넣던지, 어떠한 색깔을 집어넣던지 꼭 마지막에는 당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혼성주는 맛있다. 달짝지근하다. 그래서 식후주로 많이 마신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코올릭 베버리지에서는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에 대한 특징 파악하시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양조주가 아닌 것은, 증류주가 아닌 것은, 혼성주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피포,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에 준해야 된 음료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냥 답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 부분 한번 유념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탄산음료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강천수, 물에, 음료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질, 마그네슘, 칼륨, 막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 워터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가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탄산음료. 그래서 이게 그 대표적인 콜라, 사이다 막 이런 부분이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영양음료는 자, 영양분이 있는 그래서 우유라든지 주스 종류 이게 있고, 기호음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커피, 코코아, 티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다음 중 기호음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커피, 코코아, 티 그 외의 것을 딱 찍으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잠시 후에 또 이거 그 청량음료, 일단은 뭐 탄산음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탄산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가야겠죠. 청량음료가 낫겠죠. 청량음료. 청량음료에서 어때요? 탄산이 있는 탄산음료, 탄산이 없는 비탄산음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청량음료는 뭐 또 다양하게 뭐 대표적인 콜라도 있고 진저엘, 토닉워터, 그죠? 소다수, 뭐 컬렌스 믹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료의 분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었는데요. 음료의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반적인 양주학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음료의 분류입니다. 이 음료의 분류를 머릿속에 한번 딱 되새기시고요. 이제 잠시 후에 자, 음료의 분류 중에서도 이제 디테일하게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그 다음에 또 이제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도 뭐 커피에 대한 부분. 요즘 이제 커피라든지 와인에 대한 출제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커피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뭐 바리스타 많이 생기고 자격증도 많고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커피 부분도 좀 더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와인은 뭐 전 세계에서 뭐 흔히 유럽에서는 노인에게 우유 한 잔을 주는 것보다 와인 한 잔을 주는 게 건강에 좋다. 바로 이제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 음료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적은 양을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활력에 도움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활에 뭐 활기를 되찾게 하는 하나의 생명수와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많이 마시게 된다면은 이게 체내에서 이걸 걸러내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알코올을 마셨을 때는 뭐 심장과 폐를 통과해서 바로 뇌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뇌에다가 심각한 어떤 타격을 준다. 그래서 뭐 건망증도 생기는 거고요.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술은 어떻게 마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마시면 이게 최고의 보약이지만, 잘못했다가는 이게 독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료의 분류를 꼭 알고 술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술에 대해서 하나라도 배우시면 앞으로 인생,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음료의 분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